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언니 권현진입니다. 제가 네트워크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책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책을 고민할까 하다가 이 책 한번 준비해봤어요. 올해 초에 발간된 책이고요. 이 책에서는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일상생활을 내가 어떻게 더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매일매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네트워크를 하면서 자기 사업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통제나 터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게 하는 힘, 루틴의 힘이라고 해서 이 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저자가 쓴 책이 아니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각각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견해를 네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 기술해 놓은 책이에요. 첫 번째로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숙달을 해야 될 네 가지 핵심 기술을 영역별로 나눠 놨는데요. 일단 목적이 이 핵심 기술이 네 가지가 있대요. 탄탄한 일상을 구축하고 집중력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단련하고 그리고 일상 도구 관리에 관한 통찰을 구분해서 각각의 견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 놨어요. 총 4장으로 구분돼서 나오는데요. 이 각 장마다 여러분들이 이 주요 메시지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개별이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예시나 본인의 삶이나 본인의 어떤 기준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좋은 상황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이렇게 해도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기에서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 흔히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는 환경 탓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준 메시지 중에 뭐가 있냐면 정말 필요한 건 좀 더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줄 실행과 관련된 도움이다. 사람들은 그런 실행에 대한 것들 이야기할 때 그걸 잘 못하면 환경 탓으로 돌린대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원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 있고 개인의 실천 습관이 우리 일의 완성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올바른 루틴을 보유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역량 그리고 업무 습관을 체계적으로 최적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업무 방식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 있지만 주위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최적화가 필요한데 마음의 에너지는 오롯이 당신 혼자만의 것이니 내가 이것들을 알고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일하고 있는지를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장에서 인생의 뿌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루틴의 힘이라고 소개하면서 여기에 그레첸 루빈이 자기의 일상을 얘기할 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좋아하는 일일수록 자주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자주 하면 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요. 아무리 작은 분량의 작업이라도 매일매일 해낸다면 헤라클레스의 업적도 넘어설 수 있다. 그만큼 빈도를 높이면 생산성과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자주 하면 시작하는 것도 일단 쉬워지고 자주 하면 아이디어도 신선해지고 자주 하면 부담도 줄어들고 자주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영감도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습관도 잡히고 적응하는 시간도 들일 필요가 없고 생산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높아진대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성이다. 매일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일하는 간격이 넓어질수록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자주 반복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저도 일을 하다가 중간에 업무 흐름이 끊기면 휴가 갔다 오고 하면 감각이 떨어지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위가 아닌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도 인용해서 문장으로 담아줬습니다. 많은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관점이나 남이 원하는 거, 필요한 것들만 우선으로 선택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내 일상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게 되게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할 것, 그리고 많은 업무 중에서 그냥 급하거나 이런 남이 부탁한 거 이런 걸 처리할 게 아니라 가장 창의적이고 주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 1시간만이라도 세상과 연결고리를 끊고 내가 뭔가를 고민하고 나를 돌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쓰지 못하면 자신의 잠재력이 갉아먹게 된대. 그래서 그런 창의적인 업무를 먼저 하고 그런 시간을 루틴으로 잡아볼 것. 그리고 어떻게 루틴을 형성할 수 있냐? 할 일 목록을 적어 놓으래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간단한 것들만 먼저 우선 목록을 적어 놓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약속을 기록해 두래요. 나와의 약속이든 내가 하고자 한 약속이든 기록해둬서 그 하루의 패턴을 잘 정리하게끔 하고, 그리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해서 해서 이게 일상이 모호하지 않게, 우리 업무 시간 막 정해놓고 안 하게 되면 막 루즈하게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이게 세워놓는 것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선결 조건인지, 그리고 실천이 곧 전략이고 실천이 습관적 방식으로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일하는 것이다. 내가 이 루틴을 정하고 하고자 하는 기준점이 잡혀서 반복했을 때 계속 꾸준히 실천하는 거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기 싫을 때도 일을 해낼 수 있어야 전문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취미가 아닌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목적이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한 거고 나아지기 위한 거라고 하면 하기 싫은 것도 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있는데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적인 노력의 힘,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루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일상에서 잘 되고 있는지 나의 일상을 새로 고침, 이렇게 리뷰해보거나 안 좋은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루틴의 설정, 너무 일찍 일어나고 너무 늦게 자면서 모든 걸 다 해내려고 하다 보면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를 해야지만이 다른 것도 되게 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뭐라고 하죠? 바쁘게 루틴을 잡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루틴 안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시작할 때 이 메시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하루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여기는 과제에 대해서는 60분에서 90분 정도를 집중한다. 사람들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90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목적을 가지고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걸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선행해서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집중력이 좋게끔 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계획을 방해할 요소들을 없애서 스스로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고 얘기합니다. 각 장별로 이렇게 그 장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잡무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것, 창의성에 시동을 걸 것, 꾸준히 자주 할 것, 일과 휴식의 리듬을 찾을 것, 고독을 즐겨서 본인의 어떤 시간 확보할 것, 그리고 분위기를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내가 시작할 것,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2장에서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는 일 말고 본인이 스스로의 습관은 본인이 자기 자신이 관리해야 된다는 그 개념을 잡고요. 그리고 나 자신이 동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가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습관도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집중하는 시간대를 아예 정하래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하시는데, 그 집중하는 시간을 정할 때도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오래 앉아있는 것도. 그래서 처음엔 짧게 설정했다가 점점 늘려가서 그 시간을 확보할 것. 매일 바쁘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무엇 때문에 바쁘고 있는지를 반드시 나한테 물어보래요. 대체 무엇 때문에 네가 바쁜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멀티태스킹 우리 많이 하는데 사실 멀티태스킹이
이게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다른 것에 옮겨갔다 돌아오는 것뿐이지 집중력은 굉장히 떨어지고 우리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꾸준히 한 가지를 지속해서 마무리하는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하나 마무리해서 나가는 것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 가지에 전념하는 마음을 갖춰야 된대요. 그리고 산만함이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막 하다 보면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할 텐데 너무 산만한 것들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 또한 내가 더 나를 되돌아보거나 나의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는 그런 기회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진전되고 있는 거를 눈앞에 보이게 가시화시키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가, 일의 진전 여부를 가시화할 수 있다면 다른 많은 것은 작은 장애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대요. 그래서 일기를 써보는 것도 괜찮고 문서로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고 발전의 기록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아질 수 있대요. 자, 창조란 집중을 방해하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만큼 내가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가 있었냐면요.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쏟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하루 일과 중에서 집중해야 될 시간, 내가 루틴을 정한 것들이 어떤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어떤 분야인지가 나를 결정하는, 왜 그만큼 시간을 쓰는 게 나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변을 차단하고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의무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걸 조금 더 제한하고 나의 반대쪽에서 오는 자극을 차단해야 내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의무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오늘 당장 내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는 내가 시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가진 잠재력을 발굴할 기회를 찾아내라.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라. 우리가 가진 잠재력의 관리자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당신의 내면과 주변에 위치한 잠재력이란 자원은 당신이 그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법을 개발해야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기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든지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의 힘을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내 잠재력의 관리자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끊임없이 이 루틴을 내가 함으로 해서 꺼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 장에 대한 메시지 정리 한번 갑니다. 창의적 시간을 사수하라.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머리가 맑을 아침에 집중하라. 배경과 소음 같은 주변의 외부적인 걸 없애라. 발전을 눈에 보이게 가시화 만들어라. 뇌에 휴식 시간을 부여하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이렇게 해서 정말 중요한 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쓰라는 거예요. 3장은 창의력의 나를 날카롭게 세우는 루틴의 힘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창조에 매달리는 그런 습관을 형성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질문이 제가 되게 저희하고 와닿았던 건데요. 누군가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또 당신이 제대로 일하는지 어깨너머로 감시를 받지 않고 뭔가를 해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 이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상 안에서 우리가 기존에 만났던 일들이 남들을 통해서 평가받거나 지시받거나 남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는 내가 스스로가 자문하면서 스스로의 습관을 잡고 내 일상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메시지 안에서 자신만을 위한 창조의 시간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지 계속 고민하고 결과에 대한 어떤 제한도 두지 않은 상태로 내가 끊임없이 창조적인 돌파가 열릴 수 있도록 자극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빠른 성공을 원하고 너무 서두르느라 자신에게 충실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사람들은 유행을 모방하고 자신을 과장하는 데는 서두르는 반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해내는 데는 게으르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법을 배우면서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나의 목소리도 발견하고 더 가치 있는 걸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적성과 창의적 역량을 발견하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걸 듣다 보면 내 인생에 대한 주인이 나고 내가 타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지를 아마 이렇게 가슴이 와닿게 되실 거예요. 항상 뭘 해야 된다는 강막에서 벗어나서 내가 한계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인정하면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통찰력에 대한 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통찰력이란 익숙한 일은 계속 뿌리치고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에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준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시도하고 경험하는 것 통해서 매일의 일상이 쌓여서 내 인생의 통찰력이 생긴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완벽의 강요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벽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도하지 않고 두려워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실용주의자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 슬럼프를 지혜롭게 건넌 사람들. 우리가 뭘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겪는 마음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내 능력적인 한계에 만나는 슬럼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슬럼프가 어떤 종류인지 스스로 물어보고 문제의 본질을 확실히 알게 되면 해결이 훨씬 쉬워진다. 그리고 그 슬럼프를 해결할 수 있는 저장고를 채울 시간을 줘라. 푹 쉬거나 완전히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에너지를 관리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일종의 내 현 상황의 슬럼프가 올 때 있죠. 다 내 개인적인 상황. 그럴 때는 내가 하는 일을 일종의 피난처로 생각하고 나를 더 발전시키고 진전시킬 수 있는 거에 만족을 느끼면서 에너지를 채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 소통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은 더 자기 의심이나 비난, 거절 앞에서도 버튼을 끈기를 가지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3장에 대한 마무리. 불필요한 창조를 연습하고 구름처럼 방랑의 시간을 가져라. 처음부터 끝의 정의를 확실하게 하라. 자동 조종 모드에 몸을 맡기지 말아라. 내가 스스로 하라는 얘기예요. 근본 원인을 찾아라. 자신에게 주어진 제약을 사랑하라. 항상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게 어렵다고 얘기하면 사실 그게 나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4장에서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술과 도구의 최적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루를 현명하게 쓰고 내가 버릴 걸 버려가면서,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의 도구를 쓰고 있는지 나와 있고요. SNS에 대한 의미도 나와 있는데요. 내가 많은 집단에 속해 있으려고 하는 그런 SNS의 어떤 사람의 욕구? 그런데 그것들이 나에게 비효율성과 나의 일상을 방해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 그 SNS를 하는 목적, 그것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해서 내가 나의 일상에 정말 필요한 도구로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소셜미디어나 SNS, 미디어가 나를 인생을, 내 시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잠시 멈춤으로 하루 정도를 그냥 그 모든 미디어를 꺼놓고 생활하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믿기보다는 기술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자, 우리의 의도는 이 삶을 입증하는 것이다.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끌어낸다거나 창조적인 발전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깨어 있으려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루틴이나 발전적인 것들은 내가 나의 삶을 깨어 있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나답게 살려고 하면 우선 나를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자신의 관심사, 내 관심사에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세상에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 집중하면서 끊임없이 작지만 반복해서 나가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과 도구를 최적화해서 나의 삶의 루틴을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장기 목표는 눈에 잘 띄게 해서 내가 복합적으로 그걸 해내갈 수 있는 걸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한계 자체 폭에 유의해서 한계 없이 대역 없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스스로 자제하지 않으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충동적인 것보다 계획과 목표 있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재설정을 하고 제대로 호흡하고 상상력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가 저한테는 가장 와닿았던 정리입니다. 전문성에 이르는 3단계에서 설명하는데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상태에서 단 1시간이라도 3단계를 할 때 첫 1단계 단 1시간이라도 앉아있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두 번째 단계가 그걸 반복하래요.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걸 반복할 수 있는 상태.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3단계는 내가 처음 출발했다고 하면 그 반복을 끝까지 오랫동안 지속해서 마무리 완주까지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자기 감정을 관리하고 자기 파괴적 충동을 조절하고 역경에 처해서도 굴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성공 후기가 되게 중요하대요. 내가 성공을 해보는 거, 그리고 내가 성공을 첫 번째 달성하고 나면 그 두 번째 달성이 더 중요한 메시지래요. 왜냐하면 항상 성공을 할 때는 저항의 힘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이겨냈기 때문에 첫 번째 성공은 굉장히 좋은,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두 번째는요, 내가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자만하고 안주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이루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내가 두 번째 성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가 하고 성공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대요. 스스로가. 내가 성공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실패 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가?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가? 등등 내가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프로가 되고 싶다고 하면 내가 더 고차원적으로 탁월함에 다가가게 노력해야 되고요. 앞으로 성공하고 나아가고 내가 뭔가 성장할수록 단계가 올라갈수록 내가 더 어려워지고 그 문턱을 넘을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내어줘야 된대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런 성공의 길을 가고 싶은지 나한테 자문하면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 책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이 루틴이라고 하는 습관을 잡는 힘, 그리고 나의 일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일상 안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되실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트워커이기 이전에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많이 못했던 것들을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해내는 모습을 바뀔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루틴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 일상을, 내 인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제 일상에 반복적인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시간을 써와서 지금에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제 일상에 정말 중요한 게 뭐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이루어가고 싶고 그 마무리를 내가 어떻게 할지를 계획해서 이루는 일상을 보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습관의 힘도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